자, 이제 봅시다. 오늘 물리를 좀 하자. 물리는 우리가 이제 운동방 정식을 하긴 했는데 뭐 진도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이 또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진도를 좀 나가줘야 되니까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운동량, 충격량인데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뭐 다 하고 운동량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제목이야. 운동량은 스몰 p로 써요. 스몰 p다. 대문자 p가 아니고 스몰 p야. 니네 대문자 p면은 뭐였지? 전력이었나? 전력이었을 거야 아마. 스몰 p에 화살표 썼어요. 화살표 쓰면 이거 벡터량이란 얘기야.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뭐 운동의 효과?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되죠. 이제 벡터 스칼라량하고 좀 비교되는 것들은 이제 운동 에너지 정도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운동량 공식부터 좀 봅시다.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스몰 p에 질량 곱하기 속도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F는 MA하고 좀 비슷한 꼴이잖아. 근데 운동량의 방향이 결국은 속도의 방향인 거야. 속도의 방향하고 운동량 방향이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다. 운동량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동량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 충격량 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계산해서 충격량으로 계산해 가지고 힘도 구하고 뭐 충돌 시간도 구하고 나중 속도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 속도 구할 때 이 충격량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중간 단계에서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속도를 구할 때 많이 쓰는 형식이야. 그냥 내신에서는 이 운동량 계산하는 것 자체로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과학을 하다 보면 법칙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법칙은 그냥 법칙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 자, 어떤 게 있냐면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더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M1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M2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V1이 더 빠르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가서 들이받아버리겠지. M1이 들이받아버리죠. 그 충돌 후에 M1의 속도가 달라졌겠지. V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M2도 달라졌겠지.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하면 M1 V1 플러스 M2 V2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죠. 이게 뭐예요?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마치 공식처럼 씁니다. 뭐 공식도 아니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선생님이 이제 인강을 많이 찍다 보니까 항상 질문, 물리 조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고 질문하는 건지 알고 질문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그냥 바로 법칙이냐고 물어보는데 뭔가 근거가 있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걸 법칙이라고 하겠니?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니네 제3법칙이 뭐죠? 뉴턴의 운동 법칙. 기억나? 그렇지. 작반이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 자, 이거를 1번, 2번을 둘이 부딪힐 때 부딪히는 순간에 1번이 2번 질량한테 물체한테 주은 힘하고
2번이 1번한테 준 힘 서로 빵 부딪혔으니까 1번이 2번한테 2번이 1번한테 준 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력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F1, 2가 마이너스 F2,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방향이 반대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써준 거야. 그래서 1이 2번한테 준 힘하고 2가 1번한테 준 힘의 크기는 같더라.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같다고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 바꾸면 되겠냐? F는 MA잖아. 그 다음 뭘로 바꿔야 돼? MA잖아. 이렇게. 여기에 뭐 1이라고 하면 얘를 2라고 잡는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변화량분의 V-V0 이렇게 하면 되죠. 이 A 대신에 여기 돼 델타 T V-V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니? 충돌 전 원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뭐 나중이 프라임이고 1 이렇게 되겠지. 나중이 2 프라임이고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돼요.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이렇게.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이거 나옵니다. 집에 가서 숙제로 해봐.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미 뉴턴 아저씨가 제3법칙으로 인정을 받은 법칙이야. 제3법칙의 변형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증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가끔 이런 거 증명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내가 이제 물리 좋아하는 학생들은 증명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왜 법칙이 됐는지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게 단독으로 나온 법칙이 아니고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충돌할 때 1번하고 2번, 1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줄 때 부호만 반대해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다른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똑같은 법칙이다. 그래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해봐.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경우를 한 3개를 선생님이 좀 나눠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첫 번째 융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융합의 과정. 굳이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M1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여기에요. M2가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지에 있었대. 또는 그냥 1, 2 하자.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우리 V1이 더 컸대. 그래서 이 V1이 가서 M1이 가서 들이받아 버렸어. 근데 충돌 후에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하면 되는 거냐? 충돌 전 V1 플러스 충돌 전 V2 이거는 자 M1 V 프라임 M2 V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가 예쁘 쓰면 M1 플러스 M2가 한 덩어리니까 그냥 V 프라임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잖아. 이걸 우리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니네들한테는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떤 문제가 아니 시험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실전에서 실제 상황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어. 지금은 니네 실험할 때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기기들이 너무 좋아졌죠. 요새 실험할 때는 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지나가는 걸 스마트폰 촬영을 해. 그래서 그 앱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속도도 다 계산해주고 다 계산해줘요.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지금도 그거는 쓴데 타점 기록계를 쓴다고 느르륵 찍어갖고 그거 계산하는 거. 왜 타점 기록계를 쓰냐면 속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타점 기록계를 쓰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총알의 속도. 총알이 질량이 m이고요. V로. 여기 여학생들이면 남학생들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잖아. 얼마 안 남았어요. 4년 남았나? 5년 남았나? 그죠? 그럼 군대 가야 돼. 근데 정말 무서워요. 사격장이 제일 무서워. 사격장. 선생님은 작전병이었거든. 그래서 사격할 일이 별로 없어. 선생님 총은 잘 쏘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한 50발 쐈나? 보통 소총수들은 막 몇백 발씩 쏴요. 몇천 발 막 이렇게 쏴. 많이 쏘는 애들은. 근데 선생님 50발 쐈어.
되게 조금 쏜 거야. 그래서 0점 조정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격장이 왜 무섭냐면 우발 사고 같은 게 자꾸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니네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막 재밌게 막 쏘잖아. 근데 그 실전에서 총을 그 옆에서 봐봐. 총알 날아가는 소리 들어봐봐. 저거 진짜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뒤에 타이어로 다 막아놨는데 이게 흙에다 쏘는데 푹푹 소리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작은 큰아버지가 6.25 때 옆구리에 총 관통상을 입으셨거든. 근데 그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보훈병원에 계셨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총알 맞았던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총알이 요만했잖아. 우리 느낌에는 그냥 콕 박힐 것 같지. 이게 충격이 너무 커서요. 무슨 몽둥이로 허리를 이렇게 두들겨 맞은 느낌. 훅!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훅! 나 맞았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 자기가 어디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냥 엄청나게 둔탁한 느낌으로 타고 오는 거지. 충격파가 확 오니까 따끔하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거의 몽둥이로 맞는 수준으로. 그래서 어디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관통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바깥하고 압력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압력차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구멍이 뚫려 버리니까 공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연기자들이 연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지? 칼을 맞거나 총알 맞으면 어떻게 되냐? 연기하잖아. 이러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공기가 통해 버리니까. 그런 내용. 총알이 정말 무섭게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말년 병장들은 조금 있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 제대하고. 근데 꼭 그럴 때 신병이 들어오면 총을 새로 주니까 자기 몸에 맞게 0점 조정을 해야 되거든. 자기 가는 자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이래. 선생님이 이제 교육 관련도 하니까 다 모여서 이제 0점 사격장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년 병장들은 막 투덜대요.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나 그냥 상황병 볼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괜히 갔다가 총 맞으면 안 되잖아. 가면 신병들이 막 총을 다루니까. 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격장이 조금 높은 데 있거든. 이제 위로 이렇게 딱 이제 탄창 끼우지 않고 탄창 올라가야 주거든. 타는. 이 총 옆에다 옆구리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1사로, 2사로, 3사로 이렇게 식으로 쭉 들어갑니다. 자, 준비된 사수 다 엎드리라 그래. 그러면 이제 선임하사들이 이제 총을 줍니다. 그러고 이제 삽탄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총을 탁 끼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정관에다가 단발이라고 놔야 돼. 그걸 연발 놓으면요, 연사라 그래요. 연사 놓으면 한 번 당기면 드르륵 쏘요. 그러니까 탕 쏘는 게 단발이야. 근데 만약에 연발로 놓으면 한 번 당기면 그냥 드르륵 나가요. 우리나라 총이 그래. 엄청 좋아졌어. 그래서 단발로 놓고 한 발씩 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총을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철근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갖고 총을 여기다 끼우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이제 엎드려서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고리를 걸어 갖고 여기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총알을 끼운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땀만 먹고 이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 난사해 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면 총을 여기다 이 쇠사슬 같은 데 끼우게 해. 그리고 여기서 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탄창을 끼워가지고 조정관 단발한 다음에 당겨가지고 그때부터 사격을 하는. 자, 준비된 사수부터 자 사격 개시 그러면 타당 쏘는 거야. 그럼 막 총알 탄피가 막 날라다녀. 그거 나중에 다 주워야 돼. 총알 탄피가 없어지면 누가 총알을 숨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총알 하나가 사람 한 명 생명이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그 탄피를 다 수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개수가 딱 맞아야 돼. 개수 안 맞으면 그거 찾을 때까지 그거 다 못 가 집에. 막사로 못 돌아가요. 근데 신병이 왔는데 신병이 좀 선생님은 본부중대거든. 본부중대는 다 그 대대에서 그래도 브레인들. 선생님 이제 대학원 나왔다고 나이 많이 먹었지만 대학원 나왔다고 거기 차출돼갖고 거기서 작전병을 했는데 좀 똑똑한 애들은 학벌이 좋은 애들은 글로 보내고 이제 좀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제일 이제 저기 한 데가 취사병이야. 선생님이 또 이런 발언을 하면 또 취사병에 대한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제일 급이 떨어지는 애들이 이제 밥을 하는 애들이야. 취급을 못 받아요. 군대에서 취사병이 취급을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취사병이 되게 좋았어. 밥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일 3D 업종이 취사병이야.
발에 무좀이 떠날 날이 없어. 맨날 장화 신고 거기서 물일해야 되잖아요. 막 삽으로 쌀 씻어야 돼. 맨날 닭 깨야 돼. 닭이 꽁꽁 얼은 덩어리로 오거든. 그럼 이제 그 닭튀김 해야 되잖아. 아, 닭튀김을 먹는데 자꾸 돌멩이가 씹혀. 이게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바닥에다가 그걸 깨는 거야. 안 깨지니까. 시간 내에 빨리 튀겨야 되는데 이게 안 쪼개지니까 그걸 내리치니까 밑에 있는 시멘트가 깨져가지고 거기 붙은 거야. 그걸 그대로 튀기니까 먹을 때마다 돌멩이가 나와. 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게 깨트리기 때문에. 어쨌든 치사병들이 좀 힘든데 치사병이 새로 온 거야. 이등병이. 걔네한테 총을 줬으니까 0점 조정해야 되잖아. 자, 준비된 사수부터 오는데 내가 흰색 천을 여기다 이렇게 가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고참들이 저 새끼 뭐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여기다 흰색 천을 이렇게 가리고. 그럼 쟤 왜 저래 막 이제 이러니까 얘가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감기는 거야.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조준해야 되잖아. 근데 다 감겨.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겨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흰색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심상치 않죠. 만만치 않은 애가 온 거야, 이제. 와, 그랬는데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정치인들 문제가 많죠. 정치인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잖아. 뭐 국방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이리저리 뺀 사람들 되게 많아갖고 우리 대통령 출신들, 지금 현재 대통령은 공수부대 출신인데 그 전 대통령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갖고 막 총 겨누는 거 봤어? 막 이렇게 겨누고 막 이렇게 겨누고 막 이런 장면들이 우스개 그 짤로 나오잖아. 원래 총은 그 개머리판을 어깨에다 딱 견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안점이라 그래갖고 그 총 옆에 옆면을 얼굴에다 붙여야 돼요. 붙이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겨눈 다음에 탕 당기면 이게 반동이 되게 심해. 그래서 팅 이렇게 되는 거야. 몇몇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 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쏘잖아요. 탕 쏘면 어떻게 될까? 얼굴 나가. 이 개머리판이 얼굴 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총은 붙여야 돼. 어깨에다 딱 끼고 안점 얼굴을 붙여야 되는데 얘 훈련소에서 그걸 안 배웠나 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준비된 사수부터 쏘라 그러니까 탕 쐈는데 얘가 이렇게 쏜 거지. 쭉 밀려버린 거지. 근데 총은 군대에 있는 그런 기기들은 되게 둔탁해. 피부는 약하고 여기가 싹 나가버린 거죠. 싹 긁히니까 피가 막 낭자되는 거야. 흰 천을 냈잖아. 흰 천에 막 피가 묻는 거야. 지가 놀래버린 거죠. 탕 쐈는데 피가 쫙 나오니까. 이걸 총기 피탈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나 봐 이거를. 너무 놀래니까 얘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딴 데서 본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야. 생각을 해봐. 피를 질질 흘리죠. 이 총을 들고 일어나갖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소희가 저기서 날라와갖고 2단 옆차기로 얘를 차버린 거야. 걔 나가 떨어지죠. 총을 던져버리지. 이게 제일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 총이 지금 장전된 상태거든. 이게 떨어지다가 오발이 나거든. 큰일 날 일은 다행히 오발은 안 났어요. 총이 그 자리 옆에 떨어졌어. 난리가 난다.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 시절에 막 그 예비군 훈련장 이런 데서 총기 난사 사건 막 있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처음 나타날 때부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 되게 착한 애더라고요. 근데 좀 어리버리한 그런 친구. 우리가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켜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경우였어. 심지어는 눈까지도 안 감겨갖고 이걸 이제 행정보고관이 이걸 해갖고 보낸 거야. 그런데 거기에 피가 묻어갖고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그 소희는 총 거꾸로 들고 기합받고 있어. 중대장한테. 제일 위험한 행동을 한 거야. 근데 이 소희는 또 얘가 진짜로 무슨 난사하려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얘를 제압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날라와갖고 2단 접차기로 차버린 거야. 와, 그런 일. 지금도 그게 선명하게 그때 당시가 기억나. 나 죽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는 거야. 생각을 해봐. 피투성이 된 애가 총을 들고 우와 막 이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 군대 가면 다 그런 일들 경험합니다. 수류탄 훈련장 가서도 수류탄 던질 때도 이게 이제 수류탄 안전 클립 제거 안전핀을 뽑아야 돼. 이렇게 사과 쪼개듯이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수류탄을 들고 이렇게 당기면 여기 이제 고리가 딱 걸려. 이 고리가 뭐냐면 니네 그 소화기 고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 소화기 그 안전핀하고 딱 뽑고 나면 이걸로 이제 투척하면 이거 던져야 되거든. 이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당황해갖고 이렇게 해서 야구 좀 하면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투척 그러니까 핀을 던지는 애들도 있어. 그 놀래가지고 이거 들고 있다가 던져버리고 막 이런. 던지기 되게 잘한다고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던지는데 멀리 이렇게 던져야 되거든.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도망가고 터지면 죽으니까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손에 땀 많이 나는 애들이 요새는 면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땀 나면은 이걸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손 다한증이라 그러죠. 근데 진짜 또 땀 많이 나는 애들은 심하게 많이 나요. 선생님 예전에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애들 저 체벌할 때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그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갖고 담배 피고 왔는지 늦게 들어왔어. 그래갖고 선생님 화가 나갖고 이제 그때 몽둥이가 있었어요. 자복 칠판에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얘가 이제 긴장하니까 여기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손에서 그렇게 땀 많이 나는데 처음 봤어. 이렇게 있는데 막 요 밑에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그런 애들 군대 못 갑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군대 인원들이 적어갖고 그런 애들도 뽑는 거야. 왜? 수술이 된대요. 다한증이. 그래서 손에서 땀 안 나게 하는 수술이 있대.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손에서 땀 안 나게 땀구멍을 막아버리잖아? 그럼 이게 딴 데서 나온대. 그 주로 나오는 데가 무릎, 엉덩이 밑에 이런 데로 나오는데 그래서 땀 나면 막 여기가 젖어. 웃기고 하지 않냐? 엉덩이가 젖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시 재검받아갖고 군대 가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수류탄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수류탄, 총 하여튼 어쨌든 뭐 만들어진 자체가 살상무기로 만들어진 거니까 위력이 대단하지. 그래서 군대 가면 한 번씩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총알의 속도를 니네 그 스펀지였나? 그 초고속 카메라 나오죠? 그게 무슨 프로그램 있었잖아. 항상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양궁 활을 갖다 싹 쐈더니 활이 막 춤추듯이 가는 거 본 적 있니? 그 초고속으로. 그다음 뭐 이렇게 사과를 총알로 뚫는 장면들 이런 거 초고속 카메라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에 프레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1초당 몇 번 착착착착 찍히는지 그걸로 계산하면 총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초고속 카메라는 아버지가 혹시 여기 방송국 국장 정도 돼야지 빌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하기가 되게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타점 기록계로 쓸 수밖에 없어. 타점 기록계로 총알의 속도를 측정해야 돼. 이 총알의 속도를 측정할 때 이 융합 과정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문제가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총알 박힌 나무 도막 이걸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나무 토막을 하나 두툼한 놈을 이렇게 놔두는 거죠. 여기 이제 질량은 측정할 수 있지. 그리고 정지 상태로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대놓고 총을 쏘는 거야. 대신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타점 기록계를 연결하는 것이지. 종이 테이프를 연결해 갖고 타점 기록계를 쫙 장치해 놓고 여기를 갖다 쾅 하고 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박힌다고. 총알이 박힌 채로 얘가 드르륵 움직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이 타점 기록계를 분석하면 계산할 수 있는 애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MV, M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이걸 구할 수 있지. 너무 빨라가지고 구할 수 없었던 애를 나무 토막에 박히게 해가지고 합쳐진 애의 타점 기록계를 분석하면 V'이 나오는 거야. 질량들은 그냥 저울로 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너무 빠른 총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더라. 성민아 여기 봐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이다.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돌이 있어요. 충돌 문제는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냥 M1 V1 플러스 M2 V2 얘는 M1의 V1 프라임 M2의 V2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예시만 써볼게. 뭐예요? 관통이야.
위에 같은 조건에 이번에는 통과해버리는 거야. 관통. 그러면 처음 총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V예요. 나무 토막의 자 질량은 라지 M이고요. 얘 정지에 있었어. 얘가 가서 쾅 하고 했는데 뚫려버린 거야. 여기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빵 하고 뚫리고 여기에 이제 총알이 빠져나왔겠지. 그래서 총알의 속도가 V'이고 얘도 이제 움직이겠죠. V2',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랬을 때 똑같아. 얘 어떻게 되냐? MV. 라지 M의 0이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지 M의 V2' 플러스 스몰 M의 V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얘의 속도도 느려지고 얘의 속도. 얘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해도 돼.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얘는 타점 기록기에 연결해서 V2' 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지에 너무 빨랐던 총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융합 충돌이니까 이제 분열이겠죠. 사실은 운동량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핵분열에서 나온 거야. 핵분열. 니네 원자력 발전 또는 원자폭탄. 그래서 이게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에 흡수돼 갖고 얘가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 그때 중성자가 2개, 3개가 막 끼어 나와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운동량이 보존돼. 그 똑같은 운동량을 가진 중성자가 2개, 3개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우라늄들을 막 공격하는 거야. 그게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야. 그게 핵폭탄이고 그게 원자력 발전이야. 이렇게 원자력 발전은 이제 그걸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숫자도 조절하고 중성자의 속도도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량의 위험하지 않은 양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내는 거야. 근데 폭탄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빵 터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때 쓰는 게 원래 운동량 보존이었다.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자, 분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라지 M이라는 입자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임의로 저 물체 속에다가 기폭 장치를 만든 거야. 그래갖고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리모컨으로 빵 터뜨렸어요. 터뜨리는 순간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되거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졌다 그래봐. M1하고 M2로 쪼개졌다 그래보세요. 이건 이제 물리1이니까 물리2면은 막 전후좌우 사방으로 나가겠지만 물리1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고 해봅시다. 얘 V1, V2로 갔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 분열하기 전 운동량은 분열 후 운동량하고 똑같더라는 거지. 이렇게. 물론 이제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주어줄 거니까 근데 그냥 선생님 문자로 표시한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바로 운동량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들 운동량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만 알면 돼.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더라.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다? 그죠.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변형꼴이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법칙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용은 이런 데 하는데 이 총알 박힌 나무도막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런 거가 이제 수능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니네 이제 중학교 과정은 다 끝났으니까 이거 하나 배웠으니까 이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어떤 문제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온다고. M이라고 하는 나무 토막을 이 진자의 형태로 이렇게 놔뒀어.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총알을 쏜 거예요. V라는 속도로 쐈어. 그랬더니 여기 가서 팅 하고 부딪혔단 말이지. 박혀버렸어. 박혀갖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네. 총알이 박힌 채로. 그런데 여기 높이하고 여기하고 높이가 H네. H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H를 구하세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 니네들이 중학교 수준으로 배웠던 걸로는 뭐가 여기서 부딪히는 순간에 올라가는 속도가 있을 것이야. 그럼 이거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죠. 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요? M 플러스 M의
G의 H잖아. 이거하고 누구하고 같아야 돼? 2분의 1의 M 플러스 M의 V의 제곱인데 얘가 조금 의심스럽지. 여기서 주어진 건 2V밖에 안 주어졌거든. 2V는 뭔데? M하고 M이 붙어 있을 때 V야. 얘는 M 혼자 V잖아. 그러면 이거 적용시켜야지.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V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에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 얘는 운동량 보존,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V 프라임이 되겠지. V 프라임 얼마가 되는 거냐? M 플러스 라지 M분의 MV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이건 계산은 니네가 하세요. GH는 2분의 1의 M 플러스 M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저거 제곱이니까 M 플러스 M의 MV의 이거의 제곱이잖아. 맞냐? 맞지?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하나 없애고 뭐 해갖고 정리해서 H만 남기고 넘기면 그게 답이야. 실전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에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한 거 아니야. 그리고 문자로 준 거일 뿐인 거야.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거. 이게 물리의 실체예요. 물리가 딱 요 정도 수준인 거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쳐다보면 선생님 판서해 놓은 거 보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요.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보면 우와 엄청 어려운 거 하셨네요. 이게 어렵냐 이게?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니네가 봤을 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물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은 거잖아.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숫자로 바뀌면 그게 계산 문제야. 그게 계산 문제야. 오히려 문자가 더 어렵지 니네들한테는. 일단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량은 끝납니다.